시장 안정 방안이랑 가사주 매입 규제 강화, 공매도 규제 강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장 수도 안정계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집중적으로 지금 금융위에서 나름대로 쭉 점검을 해왔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금융위원장님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부위원장 주재로 여러 차례 그 시장 전문가들하고 간담회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몇 단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도 아마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컨틴전시 플랜의 내용이 뭐냐, 단계별 조치 사항이 어떤 것들이냐 할 텐데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오늘 또 회의에서도 또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그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매도 규제하는 강화 방안,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과 관련돼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하시나요? 그다음에 환율이 1,200원 넘어서 기간한 7년이 넘는 소위 기저를 넘었는데요. 이에 대한 안정화 조치 추가적으로 하실 방안이 있나요? 환율 관계 말씀드립니다. 환율하고 그다음에 예, 일본의 금융 공격과 관련된 대응 방안. 예, 환율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24시간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쭉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엄중한 인식을 갖고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시장이 만약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이를 불안 심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제한 조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일본계 자금의 혹시 유출 가능성을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정부로서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혹시나 오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정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고 또 우리 일본계 자금이 우리 여신 시장이라든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와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 정부의 대처 역량을 따져볼 때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가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이제 시장 안전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시장 개입으로 의미를 가도 되는지 정부에서 시장 개입하겠다는 의미를 가도 환율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과 관련되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시장이 한 방향으로 또는 어떤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파인튜닝 차원에서 정책 당국이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파인튜닝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대개 용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조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정부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외환 개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3월 달에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 내역과 관련돼서는 늘 우리 미국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어떤 외부의 지적은 저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최근에 악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의 방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어떤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가 인하 여부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마무리해도 되겠나요? 이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특권 수급을 그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해 특권 시장 전출하는데 그 약간 증시가 엄청 요동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권 수급 들어오는 게 빠져나가는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 유출이 말씀하시는 거고. 특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 들어서 증권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증시가 많이 변동성이 큰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증시에도 올해 1월부터 연간으로 본다면은 유입 자금이 훨씬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아마 증시에도 일부 아주 미약하게 자금 유출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국제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반영을 하겠지만 저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체력과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더 추가적인 말씀? 국민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님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본 수출도 언급하셨는데 혹시 천억도 소재 부품 장비 같은 이후에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그 일본의 어떤 그 수출 제한 조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부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발표드렸던 것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어떤 자립화 내지는 경쟁력 강화 대책인데요. 정부로서는 일본 조치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 하는 기본적인 시각하에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서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업도 대응을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대응인데요. 대개 부품을 갖다가 일본 이외에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도록 수입처를 발굴한다든가 새로운 공급처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를 정부가 해소하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 애로 해소 대책을 정부가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지원 조치에는 세제, 금융 또는 재정상의 지원 조치가 따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좀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자립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한 5년 정도의 틈을 보고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취지로 본다면 엊그제 발표드린 것은 약간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과의 협의 노력 그리고 기업의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원하려고 하는 정부 대책들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마지막 질문이지만 그 원화가 지금 점진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그 한국의 펀더멘털을 반영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린 걸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 갖고 있는 포지션은 제가 아까 모두에 지금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이 정도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